안녕하세요. 30대 평범한 여자입니다. 남편과는 19년도에 만나 20년도에 결혼했고 당시 대출을 2억 5천 받아 제 돈과 남편 돈을 합쳐서 아파트 전세를 얻었습니다. 결혼할 때 친정 부모님 지원은 1도 안 받았고요. 부모님께서 도움을 주겠다 하셨지만 제가 거절했습니다. 평소 내가 벌어 내가 쓴다 주의라서 친정 부모님께도 재산 남겨줄 생각하지 말고 한 푼도 남김없이 다 쓰고 돌아가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고 저도 일절 지원을 안 하는 건 아니에요. 명절, 생신 등 틈틈이 양가 부모님께 용돈은 아끼지 않고 다 챙겨드리고 있습니다. 둘 다 맞벌이로 남편은 건축 사업을 하고 있고 벌 땐 많이 벌고 일이 없으면 2달도 쉬는 직종입니다. 한 달 매출이 1억이 나와도 세금, 인건비, 재료비를 제외하면 정작 남는 게 별로 없는 편이고요. 해서 항상 돈 벌어서 남 좋은 일 시킨다며 한숨만 쉬고 있죠. 저는 직장인으로 고정수입 300만 원이고 남편은 고정수입이 아니므로 많게는 500에서 적게는 200만 원씩 다달이 제 통장으로 입금해주고 있습니다. 수입이 없거나 일하는 중에도 세금 내는 달이 다가오면 2~3달씩 생활비를 못 내는 경우도 있고요. 남편 돈은 생활비 일부와 대출금 이자 및 원금을 갚고 있고 제가 번 돈은 생활비와 고정지출 외에 월 150만 원씩 저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현재 대출 원금 1억 5천 정도를 갚았네요. 저는 결혼 전 친정에서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었고 남편은 독립해서 6천만 원 전세 빌라를 얻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그 집을 매매해서 홀어머니를 모시고 둘이 살았었네요. 자세한 상황을 몰랐기에 저는 그 빌라가 그냥 시어머니의 집인 줄 알았습니다. 여기서 시어머니에 대해 조금 설명드리자면 시아버지가 돌아가시고 혼자 강남 아파트에 살다가 집을 팔고 난 후 독립해서 살고 있던 아들 전셋집에 들어가 같이 사셨습니다. 강남 집을 얼마에 팔았는지 왜 팔았는지 본인 자식들에게도 절대 말하지 않으셔서 이유는 저도 모르겠네요. 당시 팔지 말라고 자식들이 말렸지만 결국 상의 없이 혼자 팔아버리셨다 하더라고요. 그렇다고 해서 자식들이 집요하게 캐묻는다거나 하는 거 없이 그냥 넘어갔답니다. 다들 결혼해서 분가했거나 독립해 각자 살고 있는 상태라 흐지부지 넘어갔다네요. 시어머니는 꾸준히 직장에 다니며 돈 벌고 계시고 돌아가신 시아버지가 공무원이셔서 현재까지 연금을 받고 계십니다. 남편과 형제들은 시어머니와 사이가 좋지 않은 편이고요. 사실 시어머니 성격이 많이 센 편이라 주변 사람들과 트러블을 자주 일으킵니다. 여태껏 살아왔던 이웃들은 물론이고 현재 살고 있는 이웃과도 트러블을 많이 일으키셨죠. 경찰이 왔다 갔다 하고 깽판비도 벌금으로 문 적이 있을 정도로 크고 작은 트러블을 많이 일으켰습니다. 이런 이유로 본인 자식들과 사이가 멀어졌는데 그나마 남편이 결혼 후 시어머니를 챙기고 있는 편이네요. 사실 시어머니가 며느리인 저에게 크게 신경 안 쓰시고 관심도 없어 많이 편하긴 합니다. 며느리 생일 한번 챙겨준 적 없으시고 이건 당연히 본인 자식들도 마찬가지예요. 10,000원 한 장 받아본 적 없을 정도로 안 챙기시지만 며느리에게 전화도 안 하시고 간섭 또한 일절 없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며느리가 시어머니께 전화를 안 해도 뭐라고 안 하세요. 사실 저도 그리 좋은 며느리는 아니거든요. 그리고 시어머니께 용돈을 챙겨드리면 너네도 돈 없는데 이러면서 받아가시는 그런 분입니다. 나름 챙겨드린다고 제주 여행에 2박 3일간 시어머니를 모시고 간 적이 있었는데
그때 단돈 1원도 베풀지 않으시더라고요. 제주 기념품도 본인 것만 사셨고 말로는 제주 시장에 가서 귤 한 박스 사주겠다 하셨지만 이것도 본인 귤만 사서 택배로 붙이셨습니다. 근데 남편이 양가 부모님 집에 제주 갈치를 택배로 보내준다 하더라고요. 해서 서울에도 널린 게 제주 갈치이고 제주에서 사는 갈치가 더 비싸다고 못 사게 말렸습니다. 진짜 제주 갈치가 서울보다 비싼지도 모르고 그냥 얄미워서 아무 말이나 하며 말렸었죠. 그 이후 시어머니가 사달라는 뉘앙스로 계속 갈치 얘기만 하셨지만 모르는 척하고 안 사드렸습니다. 대충 이런 성격의 엄마입니다. 그래도 저는 개의치 않고 그냥 받아주는 성격이고 시어머니 행동들에 크게 스트레스 받지 않는 성격이라 괜찮았었죠. 사랑하는 남편만 보고 사는 그런 스타일이라 제 인생에 시어머니가 크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했거든요. 시어머니도 본인이 제일 잘나고 최고라는 주의이고요.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시작해보자면 사건은 23년 중순 남편 통장에서 시어머니 통장으로 월 100만원씩 꾸준히 입금한 내역을 발견하고 난 후 시작되었습니다. 이게 뭐냐고 물었더니 시어머니가 살고 있는 집 이자와 원금이라고 하더라고요. 본인이 갚겠다 하고 16년도에 엄마 명의로 1억 5천을 대출받아 엄마 명의로 매매했답니다. 예전에 남편이 사업하다 건축비 7, 8천을 못 받은 상태에서 거래처가 도망가 빚을 떠안게 된 적이 있었다 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제1금융권 대출을 못 받았다 하더라고요. 집 매매 때도 사기당한 빚을 갚고 있었고 현재는 모두 갚았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모두 엄마 명의로 했다네요. 엄마가 돌아가시면 빌라 집은 당연히 남편 집이라 말하면서요. 아무튼 16년부터 현재까지 매달 어머님께 100만원씩 입금을 드렸었고 생활비도 따로 드리고 있었네요. 그래서 제가 남편에게 월 이자가 얼마고 얼마나 상환했는지 물었더니 모른다네요. 엄마가 다 알아서 한다고요. 혹시나 해서 말씀드리자면 남편이 마마보이는 아닙니다. 아무튼 너무 화가 나서 남은 이자하고 빚이 얼만지 모르면 앞으로 10년이고 20년이고 계속 줄 거야. 언제까지 줄 생각이야. 하고 물었더니 대책 없는 말만 횡설수설 해대더군요. 어이가 없었지만 일단 얼마나 상환한 건지 확인을 해야겠다 싶어 16년부터 현재까지 원금 상환 금액과 이자 납부 내역, 은행 서류를 어머니께 부탁드렸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 남편이 시어머니 댁에 들려 서류를 받아왔네요. 이것도 차일피일 미루셔서 이번에 겨우 받았습니다. 납부 내용을 확인해보니 왜 그렇게 미뤘는지 알겠더군요. 16년부터 매달 16만원 이자를 내고 원금은 매달 적게는 10에서 30만원만 상환을 했더라고요. 원금을 30만원 이상 상환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나머지 50만원은 어디에 사용했는지 행방을 모르지만 아무래도 시어머니의 용돈으로 추측됩니다. 시어머니 성격상 남편을 위해 따로 저축해뒀을 것 같진 않거든요. 아무튼 그래서 현재 3천만원 원금을 상환했고 8년 동안 대출금을 반도 상환 못한 상태였습니다. 23년 9월에 200만원, 10월에 300만원 입금 내역도 확인했는데 이건 못 낸 5개월치를 한꺼번에 입금한 거라 하더라고요. 납부 내역을 쭉 확인해보니 작년 9월 10월 달에만 원금 상환 금액이 30만원씩이었고요. 이걸 확인하고 남편도 크게 충격을 받았습니다. 당장이라도 시어머니께 전화해서 나머지 돈은 어디다 사용한 거고 왜 3천만원만 갚았는지 따져 묻고 싶었지만 이성적으로 따져서 앞으로 빌라집을 어떻게 할 건지 먼저 생각해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부터는 100만 원씩 입금하던 건 안 하기로 했네요. 100만 원이 별거 아닐 수 있겠지만 저희 부부도 대출금 갚고 얼른 집 사서 안정권을 들고 싶거든요. 애도 없어서 번번이 청약도 떨어지는데 시어머니도 남편이 사업하면서 돈 버는 사정이 어떤지 뻔히 알고 계십니다. 이제는 그냥 너네 돈 없지 하면서 생각해주는 척 했던 모든 모습들이 가증스럽게 느껴지기까지 하네요. 냉장고 500 주고 샀다, 매트리스 300 주고 샀다 하면서 그렇게 자랑을 하시더니 진짜 하는 행동들이 더럽고 치사해서 남편 전세금 6천만 원만 털어내고 끝내려고 합니다. 어쨌든 시어머니 본인 명의 대출금은 본인 명의의 빌라인이 알아서 갚으라 하시고 손 떼는 게 맞는 것 같네요. 저희 부부가 빌라 대출금을 직접 내서 관리를 한다 해도 명의가 시어머니로 되어 있어 그것도 찝찝하거든요. 대출금 다 냈는데 또 팔고 도망가면 어떡하나 이런 우픈 걱정들을 하고 있는 제 자신이 어이가 없을 뿐입니다. 댓글입니다. 첫 번째, 이건 시어머니를 탓할 문제가 아닌데요. 결혼 전 두 모자 간에 이뤄진 일이었고 문제는 100% 남편에게 있는 겁니다. 쓴이를 속인 남편 말입니다. 정신 차리세요. 시어머니가 시집살이 시킨 것도 아니고 그냥 개인주의 성향이 강한 거니 오히려 속 편한 스타일인 겁니다. 돈 문제는 물렁한 효자놈인 남편이 문제 아닌가요? 능력도 안 되면서 엄마 집 해드리고 싶었나 보죠. 집한 게 16년도고 쓴이랑 인연은 19년도부터 아닌가요? 결혼을 하기로 마음먹는 순간 당연히 말했어야죠. 이건 신뢰와 믿음, 인성 문제인 겁니다. 아이가 없다면 천천히 가지시길 추천드려요. 직업 특성상 돈 사고도 있어 신용이 안 되는 것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을 것 같거든요. 두 번째, 저라면 시어머니보다 남편에게 더 실망스러울 것 같은데요. 자기 어머니 성격 뻔히 알면서 와이프 모르게 100만 원씩 이체하고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 자체만으로 앞으로 저 사람을 믿고 살 수 있을까 의문이 들 듯 합니다. 나중에 시어머니가 아프거나 모셔야 할 일이 있으면 마음 약한 남편이 또 나설 듯 하기도 하고요. 일단 이혼 생각이 없으시면 그 집 시어머니 명의이니 알아서 하시라 하고 선을 그으세요. 그리고 님은 남편이랑 경제 상황을 오픈부터 하셔야 합니다. 매달 일정치 않더라도 수입 지출 내역은 알고 계셔야죠. 남편 수입이 얼만지 제대로 모르니까 남편이 님 몰래 100씩 드리는 게 가능했던 겁니다. 집을 사고 싶으시면 용돈 제외 나머지 내역을 어느 정도 알고 있어야 돈 모으는 게 빠릅니다. 아무튼 이제 시댁에 어느 정도 성 긋고 사셔도 될 것 같고 남편이나 제대로 잡으세요. 세 번째, 결혼 전에 저지른 일을 지금까지 속여온 건 시모가 아니라 남편이잖아요. 비수기 2, 3개월은 소득이 0인 놈이 매달 100만 원씩 배우자 몰래 빼돌리는 게 왜 그 어미 탓인가요? 그 아들놈 탓이지. 그 자식 인생 갈아 넣은 피 같은 돈으로 지 용돈한 그 엄마도 아니다 싶긴 하지만요. 이번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